안녕하세요. 동력학 수업에서 좀 11.5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 11.5장에서 다뤘던 부분이 XY 좌표계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에 대해서 운동 방향 성분을 이 탄젠셜이라고 해가지고 얘 시간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수업 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레디얼 방향이라고 해서 반지름 방향의 ER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 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게 그 11.5장에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책에서 나와 있는 제한된 방법대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들이 풀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일 그 그림 말고 제일 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 11.5장에서 나왔던 그림들 여기 오늘 영상에서도 다시 소개를 할 텐데 그 11.5장에서의 그림들은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다 벡터에 대한 수식으로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수업에서 다룰 부분 말고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영상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동력학 수업 이후에도 뭐 수학은 당연히 배울 거고 그다음에 뭐 제어나 아니면은 저기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자주 나오는 벡터 관련 문제들이 있거든요. 벡터의 회전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확대를 해서 볼게요. 지금 수업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고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목표는 그래서 단위 벡터의 시간 미분 관련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벡터의 회전이에요.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면 벡터의 회전을 알아야 되고 벡터의 회전을 설명하는 방식이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회전하는 성분 회전을 시켜주는 행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차원 벡터 A, B에다가 곱해주면은 이게 회전한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계산해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더 왜 저런 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소평면이라는 거랑 오일러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소평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저희 교육과정부터는 없어졌는데 아마 저기 공학 쪽에서 공학에서는 되게 자주 쓸 수밖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동력학을 배우는데 동력학에 나중에 연계되는 과목이 제어 관련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복소 평면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뭐 제어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오일러 공식은 복소 평면 상에서 이제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그때 가서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우리가 동력학 수업에서 필요한 2차원 얘기는 끝났는데 3차원까지 좀 확장을 한 걸 미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수업 내용하고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심화된 부분인데 요새는 또 의외로 이걸 많이 쓰거든요. 3차원 회전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듣는다거나 할 때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수업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동력학 수업은 분들을 대상으로 찍은 영상이긴 한데 사실 벡터 회전 자체는 뭐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제가 다루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동력학 수업에서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을 들어갈게요. 우선 11.5장에서 다뤘던 기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점이 x, y 좌표상에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점 P가 속도 V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그 속도 V를 가질 때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X방향 성분이랑 Y방향 성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좌표 축을 제안을 해보자. 아니면 새로운 방향 벡터를 가지고 성분을 분해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ET, 탄젠셜한 단위 벡터. 여기 ET라고 썼는데 하나씩 보죠. E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위 벡터라는 뜻이고 길이 일자리. 어떤 크기는 얘가 크기가 1이니까 방향만 표시하는 거예요. 방향이 1이고 그다음에 책에서는 이거 위에 햇을 안 그렸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혹시 모르니 햇을 그려줍시다. 이 햇도 크기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에다가 햇 그려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i에 햇 그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길이가 1인 방향만 표시되는 벡터다라는 건데 그 중에 뭐 탄젠셜, 노멀 그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현재 이 점 P가 갖는 운동 방향을 가리키는 그냥 벡터 성분이에요. 방향 성분. 이 방향으로 얘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운동의 크기는 얼마다? 속력 V다 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다뤘던 게 이 T에 대해서 90도 수직인 벡터 성분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걔를 뭐라고 불렀어요? 노멀 아니면은 법선이라고 불렀죠. 노멀. 그때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서 이 T에서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입니다. 이렇게 2의 n.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로 나는 이쪽이 2n으로 보고 싶은데요. 90도인 건 똑같잖아요. 각도가. 그렇기는 한데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 아니면은 요 방향으로 도는 거는 여러분들이 XY XY 평면을 그려놓고 오른손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이 X축, Y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 Y축 하면은 중지손가락이 Z방향을 가리키게 돼 있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좌표계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 Z방향이 뭐냐면은 지금 딱 봤을 때 평면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그 튀어나오는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회전 방향은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회전축.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세우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 도는 방향이 플러스 Z 방향 회전인 거죠. 그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면만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탄젠셜 벡터에 대해서 노멀 벡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간 걸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탄젠셜하고 노멀은 바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점 P가 운동을 하는 거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점 P의 운동에 대해서 가속도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를 여러분들이 X, Y 성분에 대해서 쓰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탄젠셜과 노멀 성분으로 쪼개서 해보자. 탄젠셜 노멀 성분으로 쪼개면은 얘를 통째로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지금 요 항은 엄연히 스칼라인 V하고 벡터인 탄젠셜 방향 단위 벡터하고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을 미분을 해준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보면 시간에 대한 속도 미분항이에요. 처음 거는. 당연히 시간에 대해 속도 미분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t가 탄젠셜 방향 단위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걸 지금 방향을 바꾸는 원인이 가속도고 그 가속도를 찾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탄젠셜 벡터의 시간 변화량이 0이 아니게 돼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 라는 게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11.5장에서 내내 설명을 했던 부분이 되는 거죠. 11.5장 B는 수업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1.5장 A는 V는 VET라는 식에서 미분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5B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극좌표라는 거 아마 배워봤을 수도 있는데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극이라는 게 북극 남극할 때 그 극이거든요. 폴라도 보면 북극곰이 폴라베어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극좌표라는 거는 이제 원점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도가 x축 기준으로 얼마나 돌아갔냐를 가지고 점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동력학 수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유체역학 쪽에서 좀 많이 씁니다. 하여튼 여기 거리는 r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 위치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원점에서 여기 점 P까지 방향 벡터 있죠. 그냥 직선으로 그으면 걔가 2r이라고 해서 레디얼, 이 반지름 방향, 그러니까 레디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사형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자전거 바퀴 보면은 중앙에서 이렇게 살이 뻗어나가잖아요. 그 방향을 레디얼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극좌표계는 레디얼 성분 말고 서큐럼퍼런셜이라 해가지고 회전 방향을 정해주는데 우리가 아직 그거는 하진 않고요. 진짜 극좌표는 아니에요. 여기서 다루는 거. 그냥 레디얼 방향에 대해서 또 90도 수직인 성분을 하나 들고 옵니다. 어느 방향으로 90도인지 얘기했죠.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걔는 트랜스버스 성분이라고 해요. 트랜스버스는 가로 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디얼에 대해 가로 방향이 성분이고 앞에서 탄젠셜이랑 헷갈리니까 T라고는 못 쓰고 세타라는 성분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식이 나오냐? 그러니까 얘는 아까 A장에서 나온 거고 B장에서 다루는 주된 기본식은 위치 벡터예요. 아까 앞에 건 속도 벡터가 주어진 거고 여기서는 위치 벡터가 거리, 원점에서의 거리와 그 다음에 레디얼 방향 벡터, 단위 벡터의 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인데 한 번 미분했을 때 여기 r, 레디얼 방향 단위 벡터도 시간에 대해 미분이 되겠죠. 우리가 앞장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레디얼 방향 벡터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식을 전개하다 보면은 v를 우선 그러니까 r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v를 시간에 대해 v를 구하기 위해 r을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예식을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앞장 A에서 결국에 나왔던 게 시간에 대해서 탄젠셜 벡터를 미분하면은 노멀 벡터였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걔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시간에 대해서 레디얼 방향 벡터를 미분을 하면은 얘가 트랜스버스 방향 벡터로 바뀝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얘를 이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미분하는 거 알겠어요. 우리가 해볼 거니까. 근데 이 r을 그러니까 레디얼 방향 성분을 두 번 미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럼 얘는 트랜스버스가 됐다가 또 뭔가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트랜스버스 방향 벡터도 미분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레디얼 방향 벡터도 시간에 따른 미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하는 게 주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5장에서 사실 다루고 있는 부분은 물론 그 미분한 결과식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걔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책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하는 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볼 만하긴 한데 그럼 나중에 매일 그림을 그릴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바탕에 깔려 있는 수학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쪽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